네, 안녕하세요. 11시 터닝포인트의 이수연입니다. 2월의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2월 달은 한마디로 전강, 후, 약의 장세입니다. 어제부터 미증시 조정이 좀 나타났고 오늘은 대폭 낙폭이 크게 늘었습니다. 나스닥 2% 넘게 급락하면서 기술주의 투매 현상이 나왔는데 국내 증시에서도 그러한 악 영향이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미증시 이제는 좀 조정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이번 주 초반부터 슬슬 나오기 시작했는데 본격적인 조정이 시작된 걸까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여파는 3월에도 계속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 무게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고심이 깊어지는 하루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추세선을 이탈했습니다. 코스피는 2,557선 지나가고요. 코스닥은 752선 지나갔는데 오늘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에 따르면 3월 장에는 그래도 코스피가 2,520포인트를 지지받고 2,800선까지는 상단 열어둘 수 있다. 연기금 순매수 행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최근에 외인 기관이 계속 팔자세죠. 외국인도 7거래일 연속으로 유가 증권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개인들만 나홀로 사자세 펼치는 가운데 외국인은 선물시장에서도 7천억 원 가까운 순매도를 보입니다. 코스닥도 보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외인 기관 동반순 매도, 개인만이 나홀로 사자세. 그런 가운데 연기금은 계속해서 순매수고요. 40거래일 거의 연속으로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증시에 어쨌든 계속 유동성을 불어넣어주고 있긴 한데 언제 반등할지가 좀 포인트가 되겠네요. 외국인 순매수 보겠습니다. 증권사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대형주보다는 3월 달에는 이제 관세 리스크도 있으니 중소형 성장주를 봐야 된다.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던 종목 말고 실적이 탄탄한 중소형 성장주를 보라는 건데 그 가운데 하나가 또 LS 일렉트릭입니다. 사실 차트만 봤을 때는 되게 많이 오른 것 같은데 HD 현대 일렉트릭이 몇 년 동안 상승 랠리를 이어온 것에 비해서는 그나마 덜 올랐다라는 판단인 걸까요? 자, 카카오가 어제부터 계속 외국인 순매수 1위 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주가 자체는 조정인데 외국인은 가장 많이 담고 있다라는 점 확인시켜 드리고요. 셀트리온도 진펜트라 매출 기대감 계속됩니다. 셀트리온도 나름 탄탄한 하방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한국항공우주나 포스코홀딩스, 네, 시젠 3천당 제약 들어가 있네요. 자, 기관 순매수 보시죠. 기관도 가장 많이 담는 종목이 외국인과 비슷합니다. 셀트리온과 카카오. 그리고 최근에 전고체 배터리 안에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주가 강세 흐름이 펼쳐지는데요. 오늘도 기관 순매수 들어옵니다. 포스코 퓨처엠까지 2차전지 소재단 매수세 확인되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번 주에는 좀 조정세 나오더니 기관 순매수는 일단 들어갑니다. 이 관세 여파를 어떻게 얼마나 무겁게 해석하고 내 포트를 잘 정비하느냐가 이제 3월 초반에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전략 세워보시죠. 지금 출발합니다. 네, 2월의 마지막 마무리는 바로운 파트너스 이재준 이사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려운 장에 오셨습니다. 네. 미증시 기술주 투매 나왔고요. 관세 리스크도 계속되고 트럼프가 어제 또 3월 4일부터 캐나다, 멕시코 관세 부과하겠다. 중국은 10%더 추가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거기다가 이제 PC도 상승하면서 원래 알고 있던 컨센서스보다 0.2%포인트 높게 나왔고 이제
기술주가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사실은 다 공공연하게 알고 있던 거잖아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의 그 매크로적인 이슈들이 기술주 투매를 좀 많이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이거 본격 조정이라고 봐야 되나요? 네. 일단 이 관세 관련해서는 한 달 전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 달 있다가 이제 관세를 이제 매기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는 증시가 올라갔었습니다. 이제 올라가가지고 기술주 위주로 올라갔다가 이제는 이제 그 시점이 이제 임박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 부분에 있어서 관세에 따른 영향이 지금 이제 증시에 이제 조정으로 좀 작용이 된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관세에 대한 영향은 과거에도 이제 미중 무역 분쟁 때 이 증시의 변동성을 굉장히 높였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과거에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변동성 장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즉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결국은 트럼프 정부에서 그 관세에 대한 관세율과 결국은 관세 기간 이 두 가지 변수가 가장 이 증시의 중요한 팩터라고 보여지거든요. 결국은 지금 현재에서의 관세율을 아직 협상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협상에 대한 부분들로 했을 때 관세를 좀 낮추겠다 또는 관세 기간을 좀 더 유예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또 한번 이제 언론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면은 아마 증시는 또 다시 한번 또 반등을 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은 그러한 이 과거에 대한 패턴들이 지금도 지금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나왔던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제 그만큼 올라갔던 부분이고 조정 장세에 있을 만한 좀 국면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략적으로 봤을 때 투자 전략적으로 봤을 때 언제까지 좀 떨어질 수 있냐라는 부분이죠. 그러면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관세가 이제 도입 시점 이제 3월 달 초에 그때까지는 아무래도 좀 불확실성이 좀 존재하고 있다가 그 기간이 이제 소멸이 되면은 뭐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있다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네. 예. 일단 관세가 그럼 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냥 나스닥 포함해서 기술주들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 버블이 조금씩 꺼지는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드는데 이쪽은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성장주들의 이 성장 패턴 자체는 어떠한 혁신이라든지 어떤 산업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이 주가에 영향을 붙이면서 이제 계속해서 주가가 높아지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적으로 연동이 되냐, 실적으로 결국은 연관성이 있냐 이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과열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에 대한 버블로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대표적인 성장 섹터인 이 AI 쪽 그리고 그 업종으로 봤었을 때는 반도체 쪽이겠죠. 반도체 IT 쪽은 봤었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했었을 때는 추세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유효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예. 결국 이제 IT 버블이라기보다는 관세 여파, 정책 리스크가 조금 더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판단해 주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국내 증시의 흐름은 어떻게 될까 체크를 해보죠. 제가 오프닝에 말씀드렸는데 이제 코스피 하단을 증권사에서 2,500 초반 포인트 정도로 잡았고 지금 거의 다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증시는 여기서는 더 큰 급락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이제 가정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네, 아무래도 오늘 증시의 하락에서 가장 큰 그 증시에서 가장 크게 좀 영향을 받은 건 반도체, 특히 대형주 쪽입니다. 그러니까 소형주 쪽은 오히려 증시의 그 하락폭보다는 좀 적게, 그러니까 한 1% 정도 하락을 했고요. 소형주는 대형주는 2.6% 지금 코스피 증시와 지수와 지금 맞춰서 가고 있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시가총액 가중지수로 인해서 우리가 지수를 한출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증시의 영향을 봤을 때 대형주의 영향이 가장 클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2,600선을 깨고 지금 2,550선까지 지금 가고 있는데 결국은 반도체 주들이 좋아져야지, 반도체 섹터가 좋아야지 결국 증시 반등이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 두 종목에 대한 부분들이 업황에 대한 개선이 결국은 증시 하락, 지수의 하락이 어느 정도인지를 유효하게 좀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결국 반도체 업종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전통적으로 1분기가 비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분기 때는 또 재고가 쌓여 있는 상황이고요. 그 비축에 대한 그 수요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현재 시장에서는 한 2분기 때부터 재고가 이제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1분기 때는 조금 이 그 가격 조정 아니면 기간 조정들이 가격 조정 어느 정도 지금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간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2분기 때에서는 한 4, 5월 정도부터는 다시 한번 투심이 개선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면은 그 디램 아무래도 디램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반도체 섹터는. 근데 이제 디램 가격의 결국은 그 반도체 가격은 결국은 공급량이 아니라 재고 수준이거든요. 재고 수준이 결국은 현재 디램의 재고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빨리 소진이 돼야 되는 게 결국은 반등 포인트로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이제 질문 자체를 코스피가 여기서 더 빠질 수 있냐라고 여쭤봤는데 이제 대형주 말씀을 해주신 것이 반도체가 살아나야 더 빠지지 않는다라고 그렇죠. 말씀 주신 대형주를 거죠. 그렇게 보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말씀 주신 것이 4, 5월 정도로 예, 보는 그렇습니다. 거고. 그럼 3월 달에는 계속 코스피가 횡보할까요? 이 상태에서? 가격 조정은 더 이상의 추가 하락보다는 추가 하락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기간 조정이 있을 거라고 저는 기간 생각해요. 조정. 예. 그러면 그 안에서 저희가 좀 매수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섹터가 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한알령 관련주들이 그래도 지금 현재로서는 그쪽이 아마 2분기 때는 좀 주독 섹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오히려. 근데 이 말씀을 좀 되게 많은 분들이 해주고 계세요. 그 중국 소비주가 이번 주 초반부터 계속 움직인 것도 그렇고 신한투자증권에서도 3월은 소비주나 이제 중국 수혜주 쪽 봐도 괜찮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 미증시의 조정과 이 기술주의 조정을 예상해서 그런 리포트를 냈나 싶고요. 자, 관세와 양회에서 이번에 대규모 보양책은 나올 것이라고 거의 기정사실화 됐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 가운데서 가장 눈여겨보시는 쪽이 엔터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섹터도 매력이 있습니까? 저는 콘텐츠, 화장품, 면세 네. 이쪽을 좀 보고 있고요. 네, 일단 중국주 소비주 중에 지금 가장 강하게 조금 올라가는 부분들은 엔터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터주들이 왜냐면은 결국은 가장 빨리 실적에 좀 반영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이 한알령 섹터에서도 먼저 움직이는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다른 섹터들은 뭐 예를 들면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심의 같은 그 기간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의를 거쳐서 승인이 돼야지 그때부터 이제 실적이 좀 잡히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게임은 판호에 대한 이제 승인을 받죠. 라이센스에 대한 부분들을.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좀 기간에 대한 부분들이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엔터주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들 반영이 가장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른 섹터도 봤었을 때는 여행이나 이제 항공 섹터들도 그렇게 봤을 때는 이 관광객 수 추이를 보면은 아마 이 섹터에 대한 주가도 좀 강하게 움직일 수도 있다. 네. 다만 이제 결국은 최근에 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전염병 관련된 또 이슈가 나왔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 중국 우한에서 그렇게 되면 또 이쪽 관련된 오프라인 쪽 관련된 쪽이 또 투심이 약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제가 봤었을 때 비대면 쪽으로 어느 정도의 그래도 조금 그런 부분에 반영이 적은 부분들이 콘텐츠나 게임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의 뭐 다 좋게 보시는 건데 일단 엔터 긍정적으로 보셨고 실적이 빨리 나올 수 있는 쪽으로 그다음에 비대면 쪽으로 콘텐츠하고 게임 쪽 말씀 주셨는데 오늘 뭐 실제로 스튜디오 미르도 두 자릿대 급등 나오고 있고요. 중국 수혜는 3월 달엔 좀 가져가도 괜찮겠다. 그러면 포트 전략을 한번 세워볼까요? 3월 달에는 지수가 횡보한다라고 네. 기간 조정을 겪을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미 가지고 있는 좀 떨어진 반도체 아니면 2차 전지 이것들을 손절을 하면서 비중을 줄이고 좀 이 중국 관련 종목들을 바스켓으로 담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조선이나 방산처럼 지금 뭐 미국과의 협력이 나오는 쪽으로 포트를 좀 구성해야 될지 어떻게 잡을까요? 네. 결국 신규 투자자 입장에서 섹터 포트폴리오를 조금 만약에 구축을 한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만약에 저 같으면은 일단 미국 시장 관련돼서
조선주들, 매크로벤센이 유가가 올라가는 부분들 때문에 조선주 섹터를 일부 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한알령 관련된 부분에서는 3월 달에 있을 만한 이슈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 관련해서는 한알령 비중을 그래도 중국 소비주 관련 비중을 한 50% 정도 가까이 좀 넣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은 중장기적인 부분들로 좀 흐름을 봐야 될 것 같고 슈퍼사이클이 좀 도입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조선 업황에 있어서. 그래서 중장기적인 투자자의 성향을 보이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적립식으로 해가지고 포트를 담아가는 부분들 네. 이렇게 좀 구성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조선업종 전반적으로 파란불인데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하나오션은 많이 올랐잖아요. 네. 좀 더 적게 오른 조선주 담아야 되나요? 네, 저는 일단 HD 현대중공업 쪽을 좀 조선주에서는 좋게 보고 있고요. 이쪽의 수주 모멘텀들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좀 반영이 될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실적 발표했는데 어제는 반도체가 잠잠했거든요. 근데 오늘 갑자기 이익 전망치가 좋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기술주 쪽에 투매가 나왔습니다. 실적은 계속 어떻게 보면 성장을 계속 고성장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쁘지 않은 실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요 엔비디아에 대한 무게를 우리가 얼마나 깊게 무겁게 해석해야 되는지. 일단 컨센서스를 낮춘 이유,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봤었을 때는 경쟁 기업들이 좀 많이 이제 앞으로 진입을 할 것이기 때문에 가격 하락에 대한 압박이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제가 출연을 했었을 때도 딥시크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이 저가로 이런 AI 모델 같은 AI 이런 솔루션을 이제 공급한다라는 게 결국은 앞서서는 이제 시장의 지배력, 현재까지 아직도 시장 지배력은 엔비디아가 가지고 가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후발주자들의 진입이 결국은 가격 경쟁이나 그리고 가격 하락의 압박이 있기 때문에 탑라인인 매출단에서에 대한 부분들과 수익성에서도 좀 좋지 않은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결국은 그런 부분들에서 컨센서스를 낮췄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존 자체 AI 시스템들을 개발하려고 하는 아마존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 공급단에서에 대한 경쟁이 좀 굉장히 이제 늘어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요도 같이 늘어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Q는 증가는 할 수 있지만 P단에 대한 가격이 하락이 되면은 전체적인 매출단에서 봤었을 때는 또 줄어들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때 이 주가에 대해서 그래서 어제 이 엔비디아에 대한 여파가 지금 이렇게 반영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 그로 인해서 성장주들도 같이 좀 추락을 했다,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까지 좀 지속이 될까요? AI 수요는 일단 견고하다라고 확인되고 많은 글로벌 빅테크들도 계속 투자는 늘려가고 있잖아요. 이거는 근데 예측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라는 거 자체는 이 기업의 전략적인 측면에서에 대한 것들이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이게 가격을 이게 흔히 말한 공급 가격,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판매하는 판매 가격들은 경쟁 가격 대비해서 기업들이 다 각각의 그 내부에서 전략을 세우는 거거든요. 가격 전략을.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좀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좀 우리가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 추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 기술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엔비디아의 기술력을 넘지 않는 부분들이 계속 발생을 한다면은 가격은 어느 정도 하방을 또 막아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기술 혁신에서 가격이 계속 다운되는 부분에 경쟁 기업들이 계속 진입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들이나 그런 특허라든지 기술 개발 활동들이 계속 나타나게 되면은 결국은 수익성 측면에서는 조금 더 훼손될 수 있는 부분들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럼 지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주가를 좀 비교해 볼 텐데요. 하이닉스는 완전히 갭 하락했고 삼성전자는 그나마 좀 바닥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래도 하이닉스보다는 대비해서는 덜 빠졌다라고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어떤 쪽에 우리가 좀 이럴 때 포커스를 해야 될까요? 네. 제가 앞서 그 포트폴리오 섹터 하면서 어느 섹터를 좀 담을까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반도체를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중에는 좀 하이닉스를 좀 먼저 보려고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반도체 업황이 가장 좋아졌을 때는 하이닉스 주가가 더
이 변동성 자체가 상승 변동성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한 60일 이동평균선이 54,500원 수준이더라고요, 지금. 근데 55,000원 수준인 걸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삼성전자는 뭐 추가 하락에 대한 그 부분들은 좀 제한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기술적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지금 21선 깨고 61선까지 주고 만약에 룸을 열어둔다면 18만 6천 원 선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19만 원 선이 위에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들 변동이 더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앞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은 반도체 주담대 제가 기간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 부분들이 때문에 이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은 SK 하이닉스는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은 1차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삼성전자도 비슷합니다. 그렇게 좀 보여지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부장단은 어떻게 보세요? 소부장단이요? 네. 뭐 소부장단에 대해서는 결국은 HBM 쪽 관련돼서 하드웨어 장비 쪽 이쪽을 좀 계속 좋게 보고 있다. 근데 아까 전에는 이제 엔비디아가 지금 이익 전망치가 하향된 게 많은 경쟁사들이 나와서 그렇다라고 또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최근에 또 엔비디아 HBM의 대항마로 떠오른 게 브로드컴의 에이직 반도체 이런 거라서 온디바이스 AI 쪽은 조금 다르게 봐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쪽은요? 네. 일단 제가 거기까지는 좀 생각을 못 해봤는데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아까 이제 장비 쪽 관련된 소부장에서 장비 쪽을 좀 좋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반도체는 이 캐펙스 투자에 대한 부분들로 실적이 가장 크게 발생할 수 있는 모멘텀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는 실적 전망치가 하향해도 먼저 선제적인 캐펙스를 투자했기 때문에 실적에 먼저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줄어든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장비단을 좀 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네, 신규보다는 좀 이미 캐펙스 투자가 들어간 장비단이 조금 더 탄력 있게 올라올 수 있다. 만약에 지수가 회복한다면 이렇게 가정을 하면서 반도체 이야기 마무리 짓고요. 조방전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조선에 대한 힌트는 앞서서 잠깐 얻었는데 네, 조선은 포트폴리오에 담아도 괜찮다라고 하셨거든요. 방산주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우크라 종전 이야기가 나오면서 방산주가 흔들릴지 아니면 자주 국방력이 강화되면서 조금 더 수출에 대한 기회가 넓어질지 궁금합니다. 네. 방산의 주가는 조선주보다 좀 더 강하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네. 대표 대장주 주도주로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좀 강하게 움직였던 걸로 보여지는데 결국은 이 방산에 대한 부분들은 이 정부 정책 예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주가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결국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 리스크를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조선주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선주는 주가 측면에서 그러니까 1년 주가를 봤었을 때는 조선주의 이 현재 주가 수준 자체가 좀 더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선주 앞으로 건조 성과에 대한 부분들이 상승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미국 때문에 이제 건조에 대한 성과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매출단에서에 대한 부분들 좋아지고요. 수익성 단에서도 같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은 결국 뭐냐면은 성장률과 수익률 측의 수익성 지표에서 모두 성장성 지표와 수익성 지표에서 모두 개선될 수 있다라는 측면이죠. 결국 미국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반사이익이 결국은 조선 업황은 트럼프 정부 때 계속 좀 유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조방전의 전을 담당하고 있는 전력설비 쪽도 여쭤볼까요? 오늘 조정 나오는데 매수 기회입니까? 아니면 추가 하방 더 열어둬야 됩니까? 예, 전력 기기주들은 좀 우리 AI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과 같이 봐야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은 매수 기회라기보다는 지금은 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구간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전력설비는 관망하자. 조방전 중에서는 조선이 가장 좋은 걸로 저희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바로온 파트너스 이재준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